그때 제가 총알 오징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업체에 이사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왜 당신은 그런 방송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총알 오징어 하면 이제 부정적인 인식부터 든다. 우리 파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손바닥보다도 작은 오징어네요. 총알 오징어를 넘어서 치어인데요, 거의. 자, 그렇다면 이거는 파도 되냐?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자, 오늘은 김지민의 자산오보 6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민어에 이어서 오늘은요,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수산물 중에 하나죠. 바로 오징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상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요 현대판 자산오보 생선 바이블에 쓴 오징어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인용토록 하겠습니다. 명칭 정리부터 하자면 표준명은 살 오징어인데 시장에서는 보통 그냥 오징어라고 부르지요. 뭐 물오징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냉동 오징어, 생물 오징어 그런 이제 상태에 따른 명칭이 붙기도 하고 또 지역 명칭이 붙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울릉도 오징어, 주문진 오징어, 속초 오징어, 삼초 오징어, 뭐 포항 오징어 등등. 하지만 모두 다 같은 종인 살 오징어를 의미합니다. 15cm 이하의 아주 작은 오징어, 요거에 대한 명칭도 있죠. 바로 총알 오징어, 그리고 낚시 들은 화살 촉 오징어, 화살 오징어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화살 촉 오징어, 이것도 모두 새끼 오징어를 뜻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오징어를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 있죠. 저 같으면 산지의 시장에 가서 아침에 이제 막 입찰받아서 나온 오징어를 한 짝 단위로 판매하거든요. 한 20마리씩, 뭐 30마리씩 이렇게 담아서 판매하는 것을 사면은 그게 가장 저렴한데 문제는 양이 너무 많다는 것. 1인 가구는 고사하고 3, 4인 가족이 사기에도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오징어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보관성이 용이하다. 그래서 생물 오징어를 구매했을 때 일일이 손질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냉동실에 소분해서 넣어두면 몇 개월이고 충분히 필요할 때마다 드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수산시장, 뭐 노량진, 가락동 그 외에 각 지역에 있는 수산시장, 특히 서울에는 노량진 새벽 수산시장에 가시면 오징어를 박스 단위로 팔거든요. 그런 것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하는 원양산 오징어 깡깡 얼린 거 있죠? 그런 것도 좀 저렴하게 판매되는 편이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가격이죠. 바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사는 것과 마트, 백화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국내산 오징어의 한정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같은 살오징어인데 수입산과 원양산도 있습니다. 수입산이라고 한다면 중국산이 있고 또 남서 대서양 포클랜드 인근에서 잡힌 아르헨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냉동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수입산이 아닌 이제 우리나라 국적배가 공해사고로 멀리 나가서 잡아온 원양산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살오징어인데 이것들은 가격이 국내산에 비해서는 약 30%에서 40% 정도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손질까지 말끔히 해서 냉동해서 판매되니까 오히려 더 편리하고 맛도 솔직히 뭐 생물로서 장점을 발휘할 만한 오징어 국이나 이런 게 아닌 볶음용이라면 특별히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오징어 보관법입니다. 생물 오징어를 만약에 구매했다면 2, 3일 내로 드실 게 아니면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하는 걸 추천하는데, 굳이 배 갈라서 내장 빼고 할 필요 없이 통째로 집어넣어서 냉동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 놓고선 필요할 때는 꺼내서 해동을 하는데, 실온에 이제 그냥 그대로 두면은 자연 해동이 되거든요. 한 반 정도 해동이 됐을 때 그때 배 갈라서 이제 다리 잡아 딱 올리면 내장이 이제 살짝 고쳐야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저분하지 않게 깔끔하게 내장을 벗겨낼 수가 있겠죠. 냉동 기한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최대 보관이 가능합니다. 생물 오징어 냉장실에 넣고 뒀을 때는 최대한 5일까지, 김치 냉장고 한 6일, 7일까지는 가능한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꺼내서 상태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4에서 5일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냉장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징어 회를 샀다. 그런데 먹고 남겼다. 남길 리는 없겠지만, 혹은 회를 샀는데 바로 드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언제까지 드셔야 하냐.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마지노선은 그날 오전에 구매했다면 다음날 저녁까지는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날 오전까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징어 특유의 끈적임이 나오고 식감도 쫄깃쫄깃한 탱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맛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소 반나절은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오징어 내장과 목물에 대한 현행법상 모순이 조금 있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오징어 내장에는 중금속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식약처에서는 오징어 내장만 따로 모아다가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해놨고, 지금도 적잖은 업체에서 오징어 통찜을 판매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소비자가 고발을 했더니 벌금을 물다거나 뭐 그런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적잖은 횟집에서 이걸 모르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이 오징어를 사다가 집에서 통찜을 해먹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애초에 중금속이 우려돼서 식약처에서 법을 제정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내장을 먹고 보건위생적인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그 취지인데,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은 내장은 먹어도 되고 식당에서 파는 건 먹어도 안 되고 이거 자체가 모순인 거잖아요. 그런데 현행법이 그러합니다, 현재. 참고로 여러분, 오징어 내장을 우리가 통째로 먹는다고 했을 때 정확히 어떤 것을 먹냐면요, 오징어를 크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누런색을 띠는 오징어 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을 띠고 있는 오징어 수컷의 정소가 있고, 암컷의 경우는 또 알집이 있을 수 있겠죠. 모두 싱싱할 때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식약처에서 말한 것처럼 중금속의 우려가 있긴 한데 그것을 우리가 매일마다 섭취하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 몸에 중금속이 축적이 되려면 이런 중금속 농도가 높은 내장이나 또는 상어나 고래 같은 최상위 포식자나 수명이 아주 매우 긴 그런 해양 생물을 꾸준히 그 지역에서 계속 섭취를 해야지만이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또 우리나라와는 달리 살아있는 활오징어를 회로 뜨고 남은 그 간도 생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간도 싱싱한 것에 한해서는 먹어도 되는데 식당 차원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다라는 것. 먹물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습니다. 오징어 먹물도 중금속이 많다는 이유로 식용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우리 레스토랑 가면 오징어 먹물 리조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전부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에 한해서는 식용 허가가 되어 있고요. 또 수입산으로도 많이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고, 이건 참고만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때 총알 오징어가 너무 많이 남획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됐었죠. 자, 그 전에 먼저 이 총알 오징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 오징어란 말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에서 2015년경,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한 10년쯤 됐는데요. 이때 거제와 통영 쪽에 있는 그 모수 산업체가 임의로 어린 오징어를 사다가 팔았는데 이게 통찜으로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 오징어 몸통이 마치 총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총알 오징어라고 붙인 게 그게 시초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제가 총알 오징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치어를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한다면 어린 멸치볶음도 진작에 먹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뭐든지 남획이 됐을 때, 근데 그 남획은 수요가 부르잖아요. 돈이 되는 산업에서는 공급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선들이 그걸 잡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남획이 되고, 그 남획이 해당 오종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때 당시 대형 성망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치어를, 특히 총알 오징어를 대량으로 잡았죠. 한창 그 총알 오징어 산업이 부흥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사실은 그게 오징어 새끼인 줄 모르고 먹어왔다는 게 또 가장 컸어요. 왜냐면 이 상품이라는 게, 먹거리는 또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어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오징어의 치어였다라고 한다면 섣불리 드시겠습니까? 먹더라도 좀 찝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가 이걸 총알 오징어라고 이름 붙여서 팔았더니 사람들이 계속 찾아먹고, 입소문나고 또 찾아먹고, 수요가 공급을 부르고 공급이 남획을 부르고,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되다 보니 결국 그 시기쯤 했을 때 이 추이를 보면은 오징어 어획량이 또 실제로도 감소하고 있었고, 새끼 오징어를 잡지 말자라는 수산자원법을 좀 신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업체의 이사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총알 오징어는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인데 그런 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더라고. 그래서 아니, 당신들이 총알 오징어를 창조한 것도 아닌데 왜 유감이냐 했더니, 사실은 우리 업체가 그거를 생물을 개발한 건 아닌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잘 팔고 있었는데 왜 당신은 그런 방송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총알 오징어 하면 이제 부정적인 인식부터 든다, 우리 파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업체가 총알 오징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비를 활성화시킨 거죠. 그래서 당시 제가 해당 영상으로 공론화를 한 이후에 많은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고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었죠. 이후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죠. 해양수산부가 이 오징어의 금지 체장, 그러니까 다리를 뺀 요 외투막이죠, 몸통의 길이를 15cm
15cm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15cm가 넘지 않는 것을 잡아들일 시에는 불법 조업이 되겠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행법입니다. 하지만 청아르 오징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통찜으로 맛있는 좀 어린 야들야들한 오징어라는 그 인식으로 좀 각인이 되어 있어요. 상업적인 이름으로는 아주 매력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길이와 상관없이 청아르 오징어라는 이름을 여기저기서 많이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잖은 오해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한 예로 독자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입재총님. 한입 오징어를 아시나요? 몇 해 전 청아르 오징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어린 개체들에 대한 무분별한 남의 얘기를 잘 들었는데, 지금 또 이름만 바꿔서 판매하는 형태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당근 같은 플랫폼,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또 이렇게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봤는데 돌겠습니다. 한입 오징어 마리당 400원을 전부 풀게요. 국내산 오징어라고 되어 있고요. 손바닥보다도 작은 오징어네요. 이건 딱 봐도 외투장 길이가 일단은 10cm가 안 되네요. 이야, 너무 어린데요 이거? 청아르 오징어를 넘어서 치어인데요 거의? 찌고 나면 더 줄어들잖아요 지금. 진짜 이거 한 입이네요. 그래서 제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협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판매 허가가 된 것, 위판이 된 거를 판매한 거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팔아도 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팔아도 됩니다. 오징어가 아무리 작아도 판매하는데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청아르 오징어가 문제가 된 것은 그렇게 노리고 잡는 경우가 불법인 것이지, 다른 오징어를 잡는 그물에 이 작은 오징어가 혼액이 돼서 잡히는 경우는, 자, 요거는 총 어획량의 20%에 한해서는 합법적으로 유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부수 어획물 또는 혼액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액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잡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걸 잡다 보니 지나가던 애들이 그물코에 낑겨서 잡힌 겁니다. 어차피 놔줘봐야 걔들은 죽어버려요. 해양 쓰레기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생물의 먹잇감이 되거나, 그러면은 차라리 그렇게 될 거 그냥 걷어서 신선할 때 판매를 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어류든 간에 금지체장에 미달되더라도 총 어획량의 20%에 한해서는 이거를 합법적으로 유통을 하고 판매할 수가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입거리 오징어가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사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또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이제 수협을 통해서 위판이 정식적인 절차에서 통과가 된 것인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어차피 우리가 볶아 먹거나 뭐 끓여 먹거나 할 것이라면 냉동 오징어 사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고요. 그런데 나는 반드시 꼭 생물을 먹어야 해. 그랬을 때 색깔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진한 초콜릿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하얗게 된 오징어가 있습니다. 딱 봐도 어느 게 신선한지는 요즘 아시겠죠? 이 초콜릿 색이 가장 진하면 진할수록 죽은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진짜로 죽은 지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밖에 안 된 오징어는요, 자세히 봤을 때 오징어가 흥분해 했을 때 색깔이 마구 변하거든요. 이 색깔이 표현되는 게 색소포라는 입자입니다. 이 입자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전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신경이 살아있다. 심지어 그건 횟감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산지에서나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조금 죽은 지 반나절에서 하루 이상 지난 것들은 초콜릿 색깔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선한 것이 초콜릿 색에서 이제 흰색으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반반이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신선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흰색이 되는데 먹어도 됩니다. 흰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절대 신선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얼음에 재서 빙장으로 운송이 됐다면 볶아서 먹을 수 있는데 신선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뿐이죠. 여기서 좀 오래된 것은 누렇게 됩니다. 이건 좀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의 맹점이 있는데, 잡자마자 바로 냉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선동 오징어라고 원형 어선에서 잡자마자 바로 냉동시켜버리면, 특히 이제 그 같은 경우는 바로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선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초콜릿 색깔에 버금갈 만큼. 제가 한번 실험했습니다. 오징어를 잡아다가 아이스박스에 넣었어요. 밑에 면은 얼음에 닿는데 윗면은 얼음에 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얼음에 닿지 않는 면은 초콜릿 색깔 그대로 빛이 나는데, 이 얼음에 직접적으로 닿은 살 부분은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오징어는 얼음에 바로 닿거나 또는 잡자마자 바로 급속 냉동할 경우에는 하얗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신선하지 않은 거냐? 아니죠. 신선한 거죠. 근데 구분해야 됩니다. 흰색이라도 좀 누렇게 뜬 것은 조심해야 된다.
늦은 김에 마른 오징어도 제가 고르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두 가지의 유형을 여러분 흔히 봤을 겁니다. 한쪽은 하얀 분이 없는 것, 한쪽은 하얀 분이 하얗게 표면에 일어난 것. 어느 게 더 신선한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신선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오징어는 이렇게 하얗게 분이 피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징어 껍질에는 타우린 성분이 있는데 이게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알려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타우린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오징어 껍질을 통째로 먹는 것을 보통 권장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국 끓일 때도 껍질 벗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리고 나서 공기 접촉한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은 이 타우린 성분이 껍질 위로 올라와서 하얗게 맺힙니다. 이렇게 분이 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얗게 분이 핀 마른 오징어는 신선도가 떨어진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셔도 상관없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분이 없는 게 있다면 상대적으로 더 신선한 게 있으니까 굳이 이걸 먹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정말로 신선할 때 오징어를 말린 것과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말린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울릉도 오징어나 속초나 주문지 쪽에 갓 잡은 거를 바로 내장을 제거해서 말린 그런 오징어를 보면요, 신선할 때 말린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 중심에 검은 선이 보입니다. 이 검은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일수록 신선할 때 말린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또 증거가 뭐가 있냐면 오징어 다리 보면 빨판이 있잖아요. 이 빨판을 보면은 빨판에 가시들이 다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징어가 가장 상태가 좋을 때 말린 오징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언제 먹는 것이 가장 맛있을까? 딱히 이 오징어는 제철이 없습니다. 특별히 생선처럼 산란전에 지방을 축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징어는 1년 12달 언제 먹어도 상관이 없고, 특히 이제 냉동으로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많이 잡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시기는 있습니다. 그 시기가 원래는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였어요. 이때가 오징어 어획량이 집중이 되니까.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수온이 많이 바뀌잖아요. 수온이 바뀐다는 것은 오징어가 그 수온 따라서 이동을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장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10월 이후부터 초겨울 이 사이에 오징어 어장이 많이 형성이 되고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그 해마다 좀 많이 바뀐다는 사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징어를 어떻게 먹냐인데, 싱싱하게 회로 먹고, 다음에 이제 오징어가 워낙에 이제 값비싸다 보니까 식당에서 이 오징어를 대체해서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왕 오징어라고 부르죠. 정확한 명칭은 훔볼트 오징어인데 칠레산, 뭐 칠레산이나 원양산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서 이렇게 솔방울 오징어의 형태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베트남이나 태국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베이비 갑오징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도 오징어 대체해서 많이 쓰고 있고, 사실 이런 생물 오징어를 정말 국산이든 원양산이든 간에 짬뽕에 써주시면 그렇게나 반가울 수가 없는데, 현실은 10중 8구는 대부분 요 훔볼트 오징어를 쓰더라고요. 이 훔볼트 오징어의 사용처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먹는 타코야키, 가문어 발효한데 이거 역시 훔볼트 오징어의 다리 부분이 되겠고, 편의점에서 파는 그 조미 오징어를 비롯해서 진미채 오징어 대부분 훔볼트 오징어를 쓰고 있죠. 분식집 오징어 튀김도 대왕 오징어라고 하는 훔볼트가 사용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국민의 영원한 수산물 부동의 1위라고 할 수 있는 오징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